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왜 공무원이란 직업이냐?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공무원을 나는 뭐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도 한 번은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는 나쁜 쪽은 잘 알고 있어요. 세상에는 나쁜 거는 잘 알려져요. 근데 좋은 거는 잘 안 알려집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해요. 뭐 공무원이 어쩌고저쩌고 어쩌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 공무원이 130만 명이 넘는데 그분들은 왜 다닐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MZ 세대 공무원들이 뭐 퇴사를 한다. 실컷 합격해 놓고 몇 년 안에 그만둔다. 근데 따져보면요.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거는 부각을 안 시켜주죠. 심지어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하는 대기업도 퇴사합니다. 6개월 이내, 뭐 1년 이내 퇴사해요. 그거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던 거예요. 그냥 신입사원이라는 어떤 그런 위치가 그런 거지, 이게 꼭 공무원이라서 더 그게 된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일반 회사는 우리가 왜 몰라 그러면? 안 알려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은 이거는 데이터가 다 나오기 때문에 특히 국정감사에서 맨날 이게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그만두냐 뭐 이런 거 가지고 통계가 나오니까 그것만 부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회사고 간에요. 하루 만에 그만두는 알바도 많죠. 요즘 가면. 뭐 쉽다던데 하고 갔더니 안 맞네 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향인 거예요. 근데 그건 옛날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고, 공무원이라는 직업은 사실은 굉장히 오래됐죠. 옛날에 과거 예? 조선시대, 고려시대도 다 공무원이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한 직업이 오래 가는 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회사는 망하잖아요. 회사는 망해서 없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던 대기업 중에 몇 개는 없어지고 막 이랬잖아요. 합병되고 없어지고. 그러나 공무원은 여전히 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일단 유리한 겁니다. 예, 유리하고, 이게 특히 이제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40대 한 중반에서 50대 되신 분들, 현재 40대 50대 중반 되신 분들이 좋은 직장 다니다가, 아니면 뭐 좋은 직장이 아니라도 다른 일을 하다가 갑자기 회사가 어려워져서 그만두거나, 회사에서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나가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 얘기도 벌써 우리 IMF 이후로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예, 뭐 사후정인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40대 은퇴하고 계속 나오던 얘기인데, 그래도 경기가 좀 활성화되면 좀 놔뒀다가 지금 정년 연장한다 그러잖아요. 정년 연장이 적용되는 회사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진짜 대기업 중에 대기업은 모를까. 그런데 그 대기업도 정리해고 한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걔네는 이제 희망퇴직이라 그러죠. 정리해고라고 안 하고. 최근에 LG전자, LG전자에서도 정리해고 희망퇴직 받았어요. 엄청나게 많이 그만뒀습니다. 그분들이 갈 데가 없어. 물론 이제 다른 회사 가면 돼. 자기가 능력이 좋아 가지고. 그런데 우리 현재까지는 어 그런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창업한다고 또 창업하고 뭐 하고 자영업하고, 자영업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영업도 어렵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부각이 좀 됐어요. 그거는 또 데이터상으로 나옵니다. 갑자기 하향 곡선을 걷 하향으로 떨어지고 있던 공무원 응시생이 갑자기 상향으로 조금 올라갔습니다. 조금씩 쌓이면서 원래 올라가거든요. 갑자기 확 올라가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 코로나 시대 때는 그냥 이걸 희망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할 게 없으니까 사실 공무원 시험 막 봤거든요. 그때 뽑는 회사도 아무 데도 없고 다 재택근무하는데, 이상하게 공무원 시험은 계속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대학교 다니던 분들도 뭐 집에서 노느니 그냥 공부해 갖고 한번 해 볼까 해서 그렇게 해서 학교 가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려니까 가기 싫은 거죠. 그리고 자기는 뭐 대기업도 갈 수 있고 어디에서도 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포기하고 가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해 봤더니 자기 생각과 좀 다른 부분들이 있던 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입사원이기 때문에 야 못 다녀. 비전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그만둘 수도 있는 거죠. 과거에는 어땠나 그럼 과거에는. 과거에는 사실 공무원 그러면 굉장히 박봉입니다. 제가 2000 2000이 아니라 1900년도 말쯤에, 거의 세기 말에 그때 월급을 보니까 이거는 현장에서 소위 얘기하는 노가다 뛰는 사람들보다 훨씬 적게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어떻게 생활이 되지?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분들의 하나의 희망은 뭐였냐면 공무원 연금이었습니다. 공무원 연금이 개혁되기 전까지 꽤 많은 비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퇴직만 하면 나는 이제 편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 하는 그런 굉장한, 국민연금보다 훨씬 더 높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믿고 했는데, 그러다가 연금 개혁이 일어났어요. 공무원 연금 개혁이 일어나고 나니까 이제 아니다.
라는 게 변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급여가 너무 작다. 우리가 연금도 적은데 급여도 작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탈이 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어떻게 됐냐. 급여를 그럼 올려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가 아마 9급 1호봉이 연봉으로 그냥 따진다고 하면 연봉 개념으로 간다 그러면 3,400 얼마고 내년도에 3,600까지 이제 올라간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가 월에 받는 급여가 있고 그다음에 성과급 그다음에 휴가비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다 합쳤을 때 얘기야. 그러니까 매달 찍히는 금액은 작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이거 받고 어떻게 이래요 이래. 근데 성과급 나오는 3월 5월 이럴 때는 또 엄청나게 들어와요. 엄청나게는 아니지. 그러니까 자기 등급에 따라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금액까지 n분의 1로 나눠야 되는데 안 나누니까 당장 그달 거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여전히 박봉이구나. 근데 또 역으로 또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가 공무원 시험으로 그러니까 시험만으로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게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삼성 LG 대기업들 시험 보죠? 예, 그거는 1차 거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어차피 면접에서 다 결정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무원 시험은 사실은 필기에서 다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만 해서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학위를 따고 이런 거 말고 직업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이거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그나마 공정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누구 아는 사람이어서 넣어주고 그런 게 안 돼요. 시험 점수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내가 다른 능력이 없어. 어떤 다른 능력이 없어 나는. 소위 얘기하는 학력이 안 좋아. 학벌이 안 좋아. 그다음에 안 좋아. 이런 거 다 상관없이 필기 시험만 잘 보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분도 있고 나는 근데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어. 그런데 나는 공무원이 너무 좋아 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극단적으로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아니 대기업 가면 초봉이 4천이 넘는데 이거 해갖고 얼마 받아 이러잖아. 갈 수 있으면 가란 말이에요. 그 공무원의 장점이 또 뭐냐? 가서 일했어. 대기업도 안 맞아.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시험 봐서 공무원 될 수 있습니다. 30대, 40대, 50대. 물론 이제 정년퇴직이 60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만 60세이기 때문에 만 58세까지는 합격을 해야 돼요. 예, 그때 합격하신 분도 있어요. 서울시에서. 신문에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장점이에요. 내가 공부만 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 다만 급여가 낮아지겠죠. 내가 대기업에서 1억을 받았다 치면 다시 9급 1호봉으로 가면 확 낮아지잖아요. 어쩔 수 없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그건 감수하더라도. 그런데 내가 선택지가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나는 이거 무조건 9급을 해야 되겠다. 지금 이 얘기는 전부 다 9급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5급을 하시는 분이 있겠죠, 대신에. 능력이 좋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또 5급 봐가지고 합격하고 40대도 합격하고 그러더라고요. 5급 시험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 방송 9급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좋은 선택지가 있는데 나는 9급을 무조건 들어가겠다 하시는 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 그런데 다들 자기들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대학만 졸업하면 어디서 모셔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AI 시대잖아요. 업무 자체가 AI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신입을 거의 안 뽑습니다. 왜? 신입 뽑으면 AI 그 툴을 잘 이용을 못 해요.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툴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 내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방향을 제시해야 AI가 그거에 대한 걸 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잘 못 해요. 그래서 신입사원이 진짜 좋은 대기업들 빼고는 안 뽑습니다. 잘. 특히 중소기업. 어, 가장 많이 사실 취업하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데서 신입을 많이 안 뽑아요. 그리고 있던 사람도 많이 내보냈어요. 특히 이제 개발자들, IT 개발자들이 많이 그만두잖아요. 어쩔 수 없어. AI가 다 코딩 대주고 해주니까. 물론 이제 이게 몇 년 지나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코딩한 게 또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 고쳐줘야 되는데 그게 또 AI가 고쳐줄 건지 과연. 네, 그런 부분들의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본론 들어가서 자, 이런 전제를 깔아놓고 얘기해보자 이거야. 자, 우리가 학력 어쩌고저쩌고 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조건도 없이 필기시험 잘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공부할 능력만 있다고 하면 공무원이 좋은 거는 자, 가장 좋은 건 이겁니다. 철밥통이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철밥통. 안 잘리니까 철밥통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안 잘리니까 잘리긴 잘려요. 예, 무슨 비리를 저지르거나. 그다음 성과가 굉장히 안 좋으신 분도 있어요. 실제 서울시 같으면 몇 프로 해가지고 퇴직시킵니다. 무슨 프로그램에 돌려가지고. 왜 그러냐? 일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일을 그러니까 안 자를 테니까 일은 자기 맡은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큰 사고 치지 말고 진짜 큰 사고 치는 게 예전에 있었어요. 어
서류를 발급했는데 다른 사람 서류를 줘버린 거야.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 뭐 집을 팔았나 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뭐 그런 경우들 그런 게 이제 큰 사고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건 본인이 철저하게 검증만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 철밥통이라는 거 여러분이 40대 50대 지금 내가 미래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지금 40대 50대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회사를 다니다가 그만두면 할 게 없다는 거죠. 자영업이 잘 되는 시대 같으면 자영업 한다 그래요, 전부 다. 퇴직금 받은 거 가지고 몇십 년 일했으니까 퇴직금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뭐 예전처럼 뭐 커피 전문점을 차린다든가 프랜차이즈를 한다거나 하는데 지금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지금 빈점포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 가서 뭐 잘 안 사 먹어요. 집에서 사 먹든지 뭐 온라인으로 시켜서 먹지. 뭐 그러다 보니까 알잖아요, 자기들도 그런 상황인 거를. 그러니까 오래오래 다닐 수 있는 거. 정년이 지금 현재는 만 60세인데 공무원 정년이 아마 뭐 사회적으로 65세로 늘리자 그러면 제일 먼저 공무원 올려줍니다. 그래서 65세로 갈 수 있어요. 그거는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철밥통 좋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예. 그거는 나중 돼서 사실은 결판 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내가 고용이 안정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큰 대기업 가면 영원히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성과급을 몇 억을 주네 막 난리 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일단 능력이 된다. 그럼 가는 게 맞는 거고. 그게 안 돼. 근데 거기도 뭐 시험만으로 뽑아줄 것 같아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예. 무슨 시험을 그러면 엄청 어려운 걸 보겠죠. 네. 아무튼 간에. 예. 그래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공무원이 좋다는 얘기예요. 제가 비교할 때는 이게 최고다가 아니야. 내 수준과 내 능력에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 본인을 무시하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 안 들어도 됩니다. 예. 근데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자기 자신을 알아야지. 다 LG 뭐 아니 저 뭐 50대 기업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지금 계속 박봉 얘기 나오잖아요. 공무원 그 월급으로 어떻게 먹고 사냐. 먹고 살아요. 먹고는 살아. 예. 먹고는 살아. 근데 왜 다들 서울에 있는 집을 사고 싶어 해요. 어떤 월급으로도 서울에 있는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낮은 가격의 집을 빌라 뭐 이런 걸 살 수 있겠죠. 근데 최소한 10억 하잖아. 10억을 어떤 직업을 가져서 가능하겠어요. 대기업 다녀도 힘들어 처음에는. 대기업도 성과급 그 몇 억씩 주지 않는 한은 힘들어요. 근데 왜 공무원 하면서 서울에 있는 집 못 사잖아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집은 일단 못 삽니다. 신입사원들이 집을 어떻게 사요. 예? 무슨 돈으로 사? 대출 안 해줘. 그렇게 비싼 요새 집값이 비싸잖아요. 그리고 일단은 그러니까 그걸 자꾸 비유해서 박봉이다 하는데 지금 초반에 얘기했지만 연봉 기준 3,600까지는 일단 올려준다고 했으니까 그 정도면 중소기업 정도 되겠죠. 네, 중소기업 정도는 돼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 중소기업이나 뭐나 이런 데는 매년 월급 인상률이 달라요. 물론 이제 공무원도 월급 인상률은 달라요. 조정한단 말이야.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하는데 공무원의 특징은 호봉제예요. 그래서 하나씩 올라간다. 무조건 올라가. 그냥 무조건 돈은 올라가요. 1년마다 무조건 돈은 올라간다고. 그러다 급이 바뀌면 또 돈이 확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 물론 이제 일반 회사도 뭐 대리 진급할 때 얼마가 왕창 올라요. 근데 역으로 깎일 수도 있잖아요. 연봉 협상해가지고 깎이는 경우도 있어요. 나가라는 경우도 있고. 자 그렇게 시작하면 공무원만은 사실 이게 연봉제로 바꾸고 싶은데 못 바꾸는 게 그거예요. 아니 원래 월급이 적은데 이거라도 있어야지 해서 계속 올라가게 호봉제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계속 가서 뭐 내가 20년, 30년 되면 뭐 소위 얘기하는 일반 대기업 정도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간다. 근데 그게 더 뒤쪽에 있어서 문제야. 근데 아니야. 사실은 뒤쪽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안정화될 수도 있어요. 그때 되면 돈을 더 많이 쓰는 시기잖아. 처음부터 돈 많이 받다 나중에 돈 없어지면요 힘들어요. 근데 점점 가서 나중에 월급 많이 받으면 그걸로 애들 학교 보내고 이럴 수 있어. 그때는 별로 뭐 힘들지 않아.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급여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5년 정도만 지나면 5년 정도 지나면 안정화돼요. 돈을 많이 번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안정화된다고. 5년 정도만 고생하면 된다 하는 거. 그리고 신입사원들이 돈을 많이 줘도요. 쓰지도 못하고 그걸로 집 못 삽니다 절대로. 네, 자기 돈이 있지 않는 한. 뭐 주식 투자해서 아니 주식 투자하는 거는 그건 본인 능력이잖아. 그걸 월급으로 해요? 네. 그리고 공무원들 주식 투자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할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성만 없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들은 업무 관련성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LG, 삼성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대기업들과 무슨 업무 관련성이 있겠어요. 근데 해당되는 부서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 데는 안 됩니다. 근데 돼요. 그러니까 된다고 보면 돼 그냥 일단은. 아시겠죠? 그다음에 이제 민원 업무 얘기 계속 나오죠. 왜 우리가 이 직업을 어떤 직장을 그만둘 때는 핑계가 아니라 그 사유가 있죠 다. 예. 그래서 뭐 서비스직에 있으신 분들은 그 진상 고객이라 그래요. 진상 고객 때문에 그만둔다 그러죠. 그다음에 거래처, 진상 거래처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다음에 상사, 직장 상사. 네, 저 인간 때문에 그만둬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공무원도 똑같아요. 근데 유독 민원 업무 때문에 나는 힘들어 이런 분들이 있죠 당연히. 왜? 일반 회사의 민원이란 거는 굉장히 좁은 민원이야. 근데 따져보면 AS 부서나 그다음에 고객 관리하는 데 있죠. 거기든 공무원보다 훨씬 심해요. 우리 영화에서 보시면 공무원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아니면 그런 데가 훨씬 많이 나와요. 콜센터 같은 경우. 거기가 더 힘들어요. 그런데도 예, 어떤 사유를 대자 그러면 자꾸 민원 업무 때문에 난 그만둔다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아 그게 되게 어려운가 보다.' 근데 여러분들 동사무소나 뭐 구청이나 이런 데 가 보세요. 하루 종일 이상한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거든. 어쩌다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 한 명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 근데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야. 그 한 명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매일같이 괴로운 게 아니고. 그거는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쨌든 마찬가지란 얘기야. 그다음에 이제 민원 업무도 AI 적용해 가지고 좀 줄여 준대요. 뭐 일반 기업들보다 먼저 AI를 더 도입해 가서 왜냐면 그 민원이란 게 대부분 거친 민원들은 전부 다 돈에 관련된 겁니다. 돈에 관련된 거. 돈을 국가에서 주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친 민원들은. 아니면 공권을 이용하는 거죠. 뭐 과태료를 매긴다거나 그게 엄청나죠. 쓰레기 봉투에다가 딱지 붙여 버려요. 쓰레기 들고 옵니다. 왜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이러냐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예. 아무튼 이거는 뭐 직접 안 겪어봤으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접 겪고 안 겪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나 그런 일들은 일어난다는 거죠. 다른 회사를 가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운이 좋아서 없을 수 있어요. 운이야, 운. 운이야.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공무원이 이제 가늘게 길게 옛날에 가늘게 길게 산다 그랬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급여가 이제 가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굵지도 않아. 예, 굵지도 않아. 그냥 중간이야, 중간. 중간보다 좀 밑이야. 예, 그러다가 나중에 끝날 때쯤 되면 밧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괜찮잖아. 예. 그다음에 이제 AI가 지금 모든 기업들 이런 데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적용된 게 아니라 업무에 사용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알게 모르게 지금 막 들어와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뭐 예전에 저도 IT 쪽에 있었지만 그쪽은 지금 난리 났어요. 몇 가지 툴만 가지면 사람들이 몇십 일 동안 할 거를 그냥 몇 명이서 할 거를 한 명이 걔가 혼자서 다 해 버려요. 더 좋은 자료도 만들어 주고 PPT도 고쳐 주고 다 합니다. 그럼 사람이 할 그 부분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회사란 거는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면 인건비 줄이는 게 가장 좋거든요. 인건비 줄이는 거죠. 근데 이제 공무원은 사실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공공 서비스잖아요. 공공에 대한 서비스인데 인원을 줄이면 당장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공무원부터 줄인다 이러면 또 문제가 또 생겨요. 내 민원은 누가 받아줄 거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도 AI를 적용을 하는데 업무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지 사람을 자르기 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를 하진 않아요. 현재까진 그래요. 나중에 모르겠어요. 아예 나중에 뭐 진짜 AI만 남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 그러면 일반 회사는 아무도 안 뽑아요. 만약 그런 세상이었다. 공무원을 다 없애고 만약에 20명 있던 걸 한 명을 남기고 다 없앴다. 그러면 일반 회사는 100명이던 걸 한 명은 만드는 정도 수준이야. 일반 회사 더 발전을 더 빨리 하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AI가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 막 하고 나온 게 택시기사. 운전 쪽 사실은 따져보면. 운전은 지금 자율주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따져보면 야 그럼 운전직은 없어지겠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합격해서 들어간 공무원을 어디 그냥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라도 다른 보직으로 바꿔줘요. 대신에 신입을 안 뽑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밑으로 자꾸 내가 일단 합격해서 다니면 나 잘리는 거 아니야 이건 없습니다. 내가 다른 보직으로 변경될 수는 있어요. 그 직렬 자체가 없어져. 그러면 딴 걸로 전직이라 그래. 전직을 시켜줘요. 물론 중간에 어떤 뭐 단계는 있는데
실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예,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어져 가지고 바뀌고 하는 부분들이. 그리고 뭐 분구가 된다거나 지금 구청 같은 경우에 분구가 되는 인천은 지금 분구가 됐거든요. 그래 갖고 검당구가 생기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도 공무원 그대로 갑니다. 예. 가고 또 새로 신입 또 뽑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내가 잘릴 염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AI가 들어와도 잘린다 그건 아니에요. 축소를 하겠지 점점점점. 어떻게 축소를 해요? 신입을 안 받는 방향으로 해서 축소시켜요. 이거는 뭐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일반 회사는 중간 날려버립니다. 위도 날리고 중간도 날리고 대표자도 잘라요. 안 되면. 그게 가능한 게 이제 일반 회사인 거고 공무원은 물론 뭐 제일 위에는 장관은 임명직이니까 날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뭐 5급, 6급 이런 사람들을 징계 없이 그냥 날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치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예. 아주 좋다 아니에요. 괜찮다는 거야. 특히 여러분들 뭐 지금 이 방송 듣는 연령대가 30대가 많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20대나 30대인데 30대가 오히려 더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요새 보니까. 부모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위에 친구들이 있잖아요. 연금 받는 친구들. 하면 공무원 좋다 그래요. 근데 아유 연금이 요새 개혁돼서 점점점점 하는데 뭐 그거 앞으로 우리가 20년, 30년 뒤에 얘기니까 연금 받는 거는. 그때 국민연금이 어떻게 될지, 공무원 연금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연금이 메리트인 시대는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도 고갈된다고 난리치더니 요새 뭐 20년인가 연장됐다 그러죠? 예. 주식 투자를 잘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공무원 연금도 같이 투자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되돌아보면 우리가 사회가 변혁이 되고 개혁이 되고 뭐 변화가 오고 새로운 문화가 들어오고 해도 공무원 없어지지 않았다. 이게 최대 장점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 그리고 아까 처음에 도입부 얘기했듯이 내가 능력이 너무 출중한데 구급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지 말란 얘기예요. 출중하면 글로 가면 됩니다. 예. 글로 갔는데 안 맞는다 그러면 돌아와도 되고. 무조건 이걸 하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분들이 좀 있죠. 네. 자기 위치를 잘 몰라요. 위치를 몰라서 자기는 대학만 졸업하면 다 데려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무 활동도 안 해. 무슨 뭐 자격증을 따는 것도 아니야. 가만히 있어요. 나 알아서 어디 취직되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아무튼 길고 장황하게 얘기했지만 뭐 깨닫는 분들은 깨닫고 나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특히 이 방송 듣는 분들은 이미 그걸 알고 했지만 나쁜 선입견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